안녕하십니까. 헌법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정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의회죠. 국회입니다. 국회의 기능,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어떻게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가, 또 현재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내부에 또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원제 시스템인데요. 양원제 시스템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은 대통령제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은 빨간색이죠.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빨간색입니다. 호주도 그렇고요. 여기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군주제 하에서의 이제 의원 내각제가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은 대통령이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보시면은 의원 내각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이 좀 많아 보이죠. 파란색 면적이 좀 더 넓어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이원 정부제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대통령제 국가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잘 굴러가려면 사실은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비슷한 체제에서 경쟁도 하고, 또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홀로 딱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벤치마킹 할 대상도 없고, 모든 걸 이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면밀하게 국민들이 이 국정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 정치의 특징은 아주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무슨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아예 이제 입을 안 띄는 게 바람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작년 말에는 동창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창회도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동창회 가서 자칫하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서로 이제 싸움이 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번에 설 명절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정치 얘기로 또 싸움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르고, 형과 동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느 집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치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이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정치가 아주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너무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만 조장해야, 정치적인 갈등을 조장해야, 그래야 사실은 본인들이 정치하기 편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딱 그것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게 막 연구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발품 팔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이쪽이다, 그걸로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게 낭비입니까, 그죠? 똑같은 돈을 들여서 혈세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세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받은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어느 쪽에 서 있다, 이거 하나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은 결국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는 역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그래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거기에서 모든 대립과 충돌을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국회의 기능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갈등 공장이 돼버렸어요. 갈등 공장.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쓰레기의 하치장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자, 이것은 편집을 하시든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 더 이상 지금의 이 국회 시스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년에 OECD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했습니다. 회원국들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신뢰도가 20.5%, OECD 국가 평균이 36.5%에 비하면은 무려 16%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그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전체 국가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가 28위로 거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경제 규모는 10대 강국이고 그 다음에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우리나라 문화의 힘은 세계 1위죠. 왜 그런데 이렇게 정치 분야는 세계 최하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한 평균 정도만 간다 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그야말로 슈퍼파워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되고 헌법을 또 고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2배, 3배, 10배 더 힘있고 더 강력하고 더 잘 사는 나라로 또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그냥 때 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한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바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주 자세한 차이는 뒤에서 보시고 먼저 장단점을 보시면 원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우선시합니다. 효율성.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자기 임기 보장 받으면서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원 내각제는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냐 하면은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죠. 그럼 의원들이 또 자기들의 대표인 총리를 뽑아요. 그리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그 총리와 내각이 일을 제대로 하면은 계속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국회에서 불신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신임하면은 이제 물러나야 돼요. 불신임 받으면. 또 물러나기 싫으면 역으로 오히려 이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국회를 해산해요. 국회 해산하면 조기 총선을 하게 되겠죠. 조기 총선에서 총리가 소속된 당이 다수당을 얻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책임의 원리에 충실하고 책임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의에 기반해서 항상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성에 더 충실하다. 반면에 대통령제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자, 그러면 단점은 대통령 중심제는 일방적으로 이제 국정이 흘러갈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또 독재로 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의원 내각제는 바로 이런 내각 불신임제라든가 의회 해산권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비해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이 안 되죠. 물론 뭐 임기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대로 보장이 안 되고 중간에 언제든지 내각 불신임을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에 대한 역공으로 국회도 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과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되풀이돼서 국정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오로지 국회만 이제 법률안을 제출해서 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인데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바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에서 이게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내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심의해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입세출. 근데 그 세입세출 보고를
감사원에서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누구 소속이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돼 있어요. 조직상. 예, 대통령의 직속 기구입니다. 그만큼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이게 다, 이 네 개가 다 동그라미예요. 강요가, 다시 말해 장관이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어요.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어요. 부서제도 있어요. 부서제도는 뭐냐 하면 요번에 그 계엄 사태 때도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면 문서에다 해야 되는데 국정행위를 할 때 그 문서에다가 할 때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 옆에다 사인하는 걸 부서라고 합니다. 부서. 그래서 이 부서제도는 원래 의원 내각제 요소거든요.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와 그 국무위원이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관들은 그냥 다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다름없게 지금 설계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이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자, 이와 같이 의원 내각제조 요소를 상당 부분 가미하고 있는 결과 그렇게 해서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과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모두 우리가 발휘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원 내각제의 단점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국정이 불안하고 항상 그 대통령들이 그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체계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제도들이 그냥 별다른 원칙 없이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거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서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제도의 단점만 골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또 당사자인 대통령들도 다 그래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을 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